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스캐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스캐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그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단순 스캐닝이 아니라 이런 스캐너들이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이런 대상자를 이제 스캐닝을 할 때 자신만의 그 시그니처가 이제 포함돼서 전송이 됩니다. 그런 이유들은 이제 보안 그 정상적인 그 활동일 경우 아니면 이제 비정상적인 활동인 것들을 서로 이제 구분해주기 위함인데요. 보안 솔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그니처를 보고 탐지 차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면 통과를 시켜주겠지만 불법적으로 이런 스캐너 도구를 이용을 해갖고 대상지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 시그니처를 보고 차단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스캐너들이 자신만의 그 시그니처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와이어샤크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그니처로 뽑은 다음에 스노트 정책으로 어떻게 이제 수립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스캐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스캔이라는 도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목적지 대상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로 봤을 땐 자기 자산이 이제 존재할 경우 그 자산에 어떤 IP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 자산들이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스캐너를 통해 갖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스캐너가 어떤 기술로 이용해서 스캐닝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을 해갖고 해당 그 대상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어떤 서비스가 오픈돼서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라는 거는 그 워낙은 이제 정상적인 자기 자산을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격자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할 이제 대표적인 엠맵이라는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옆에 보이시는 뉴클레이 이거 아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앵그리 IP 스캐너 이런 이제 스캐너를 통해 갖고 스캐닝 활동을 하는데 이 스캐너 도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게 되면 다양한 그 해당 이 서비스를 스캐닝을 하는 기술들을 이용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갖고 IP의 활성 상태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열려 있는가. 대부분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HTTP라든가 HTTPS 서비스가 열려 있죠. 이런 서비스가 열려 있는가. 그리고 해당 운영 체제의 버전은 뭐는가. 그런 서비스들이 열려 있을 때 소프트웨어 버전들은 어떤 버전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수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이제 정상적인 그 활동에서는 열려 있는 서비스의 버전 정보를 확인을 하고 대부분 그런 서비스의 취약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패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취약점 점검을 통해 갖고 확인해서 수정을 하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공격자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서비스가 열려 있고 어떤 버전인데 해당 버전의 취약점을 공격자가 알고 그 부분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공격자와 이런 정상적인 사용자가 모두 다 이 스캐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캐닝 활동을 감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보안 솔루션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는 이런 도구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기는 누구나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 불법적인 이런 그 오픈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해갖고 한 행위들을 이제 바로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자가 할 경우에는 그 식별되어 있는 그 식별자를 통해 갖고 해당 그 스캐닝 활동을 차단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에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 스캐닝 활동은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스캐닝 기술은 공격자는 대상지의 공격 포인트의 접근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리고 정상 사용자는 자신의 공격 취약점을 찾아 그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스캐너의 기본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이 엠맵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 담당자들도 이 엠맵 스캐너를 아주 자주 다루면서 해당 대상지를 이제 스캐닝을 해갖고 어떤 포트가 활성돼 있고 OS를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이제 서비스의 버전 같은 거 확인을 할 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nmap.org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nmap을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갖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을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이 nmap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해당 대상지, 만약 내부에 이런 해킹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내부 그 자산에 해당 그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검사할 수 있는 그 대상지가 이제 존재할 경우 이 nmap을 가지고 이 대상지를 이제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너 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을 익히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얘는 다운로드 받아갖고 대상지 IP만 알게 되면 바로 스캐닝을 해서 원하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얘네들이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갖고 이 nmap이 어떻게 스캐닝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상적인 스캐닝을 할 때 자신만의 이 nmap 시그니처가 어떻게 전송되는지를 아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조금만 더 이 nmap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캐닝을 받으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입력할 거는 처음에 기본 스캐닝 할 때는 요 타겟 지금 이 타겟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대상지 이 호스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내부에 만약 해킹 훈련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대상 호스트를 입력을 해갖고 스캐닝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상 그 스캐닝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홈넷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보안 장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외부 익스터널에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정책을 수립할 때 홈넷에서 익스터널 쪽으로 스캐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안 장비 기준으로 대상지에서 이제 외부에 존재하는 건지 이 부분을 보고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책을 수립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요때 이제 이 대상지를 입력할 때 자신의 위치가 외부에서 공격하는 건지 내부에서 내부로 공격을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서 스캐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대상지 호스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해당 그 대상지의 호스트 IP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다가 이 타겟에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이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스캐닝을 하실 때 손을 대실 필요가 없어요. 이 nmap이 친절하게 다양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 프로파일에 따라서 nmap에 대한 옵션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스캐닝을 할 때 어떤 스캐닝 속도라든가 아니면 범위 그리고 특성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nmap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스캐닝을 해주고 있는 건데 오늘 시간에는 이런 전반적인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텐스 스캔을 가지고 아마 선택이 돼 있을 텐데 바로 대상 호스트 입력하자마자 바로 스캔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대상지에 따라서 이제 스캐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보통 1분에서 짧게 한 1분 정도면 나오는데 보통 한 3분에서 한 5분까지도 걸리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들을 이제 아셔야 되냐면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레스 바가 이 중간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스캐너가 이제 동작 중인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오늘 할 거를 이제 잠깐만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떤 단계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거냐면 제일 먼저 이 nmap 행위를 탐지를 해갖고 그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패턴을 추출해서 스노트 보안 정책을 수립할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와이어샤크를 어떤 필터 없이 바로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와이어샤크를 바로 실행만을 해주시면 패킷이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돌아다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엠맵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대상지 IP하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캐닝을 시도를 합니다. 스캐닝을 대상지로 시도를 하게 되면 해당 이 와이어샤크에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엠맵 패킷이 어딘가에는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스캐너가 이제 완료를 여러분들이 이 확인을 해주시면 이 와이어샤크를 그때 정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정지는 요 앞에 있는 그 빨간색 네모 버튼 이쪽에 보게 되면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와이어샤크 안에는 무수히 많은 패킷들도 있지만 이 엠맵이라는 패킷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음에 우리가 이 엠맵의 그 시그니처를 그 검색을 해서 찾을 거예요. 찾은 다음에 패킷 스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로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패턴을 추출해서 이 스노트 정책으로 수립하는 그 단계를 거칠 겁니다. 그래 놓고 다시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이제 보안 장비에서 정책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여러분들의 행위가 탐지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정책을 드랍으로 만들게 되면 해당 패킷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제 드랍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바라볼 거는 엠맵의 일부분을 가지고 패턴을 추출해서 드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엠맵 스캐너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 드랍했는데 왜 엠맵이 스캐닝이 되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엠맵은 한번 기본 스캐닝을 할 때 특정 한 번의 그 스캐닝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의 그 방법을 통해 갖고 해당 포트가 떠 있는지 OS가 버전이 뭔지 그리고 이 운영체제의 버전이 뭔지를 스캐닝을 하는 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 시그네처만 가지고는 그 엠맵을 완벽하게 다 차단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실습을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가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와이어샤크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와이어샤크를 다 이렇게 캡처를 뜬 다음에 엠맵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엠맵을 그 무수한 패킷 중에 일부가 분명히 엠맵 스캐너와 관련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럴 때 그럼 엠맵과 관련되어 있는 패킷만 어떻게 추출하냐는 거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와이어샤크로 패킷이 다 담겨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엠맵 그 파일들만 이제 추출하고 싶으면 엠맵 패킷들만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F를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컨트롤 F를 하게 되면 이 와이어샤크의 요 창이 하나가 이렇게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인드 할 수 있는 창인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엠맵이라는 걸 이제 찾으시려면 여기다 이제 엠맵이라고 해서 이제 스트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 요 부분들이 이제 헥사로 찾을 거냐 아니면 뭐 스트링을 찾을 거냐 이제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요 필드가 스트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엠맵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이제 주의 깊게 하셔야 되냐면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이어샤크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와이어샤크는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패킷 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인포를 가지고 대부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패킷 디테일이 이 부분 와이어샤크에서 이제 모든 패킷의 이전의 프레임을 다 보여갖고 해석해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패킷 바이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진수로 이전에 프레임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와이어샤크가 16진수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때로는 이 우측에다가 이 아스키 코드로 표현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0과 1에 대한 그 신호인데 이 와이어샤크가 이렇게 파서를 이용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친절한 부분들이 이 와이어샤크가 이 RFC 프로토콜을 바로 이해를 해갖고 어떤 필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다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패킷 디테일에서 찾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찾게 되면 해당 그 패킷 디테일에서 유저 에이전트에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렇게 엠맵이라는 그 문자열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찾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엠맵이 그냥 단순히 소문자가 아니라 앞에는 이제 대문자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스트링에서는 다 이제 소문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있다는 특징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엠맵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유저 에이전트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와 관련되어 있는 버전 정보를 표현해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엠맵 스크립팅 엔진이라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엠맵의 그 시그니처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스캐닝을 할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해갖고 패킷을 내보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면 이 보안 장비가 해당 엠맵의 이 스트링이 존재하게 되면 허용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스캐닝이라고 바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엠맵으로 외부에서 이제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스캐닝을 드랍을 하게 되면 내부 자산의 그 상태 정보들을 해커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커들도 암만 그 뛰어난 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상지에서 서비스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해당 경로로는 침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안을 아실 때 이 스캐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요걸 보안 정책까지 수립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제 정책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이제 스노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교육용 IM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 스노트 정책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기능 경기 대회 그 1과제, 2과제, 3과제를 이제 강의를 대학교에 가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도 이 스노트가 3과제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안기사 그 자격증 실기하고 필기하고 실기를 보시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 스노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스노트 문법입니다. 근데 이 교육용 IM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스노트 정책을 문장 그대로 다 외우시게 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사용 미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정책이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액션을 지금처럼 얼럿에서 드랍으로 바뀌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요 상단에 어떤 해당 필드에 얘가 드랍으로 바뀌었는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HTTP 키워드 정책인 거죠. 거기서 http.useragent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엠맵이라는 컨텐츠를 넣으면 그 상단에 그 해당 필드 이 컨텐츠를 어디에서 검색하라는 얘기는 거냐면 그 HTTP의 유저 에이전트 아까 우리가 와이어샤크 덤프한 그 구간에 대한 데이터 영역만 검사해서 해당 필드에 엠맵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컨텐츠 엠맵을 하게 되면 모든 패킷에 데이터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그 필드에 엠맵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하기 때문에 이 보안 그 솔루션의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오버헤드도 상당히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노트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 영역만 검사할 건지 이런 지정하는 필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노트를 이제 잘 다루고 못 다루고는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어떤 그 필드를 통해 갖고 해당 컨텐츠를 검색하게 만드냐. 스노트 이제 전문가 그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실습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한번 그 실습 도구에서 이제 직접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실습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죠.